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미래예보의 정미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미래 채널 마이예프 황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 말이에요, 벌써.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흘렀죠? 그러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앞으로 일하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네. 아니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일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그럼요. 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뭐 말씀해 주시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이야기는 분명히 들어봤고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좀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유연근무제는 뭐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일단 주 5일, 주 40시간을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는 뭐 넓게 보자면은 이런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조금 벗어난 네. 근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필수적으로 꼭 출근해야 되는 시간만 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출퇴근을 하는 유연 출퇴근제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예 출퇴근을 안 하고 뭐 집이라든지 카페에서 일하게 되는 재택근무제가 또 좋네요.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 개의 일자리를 두 사람이 나눠 갖는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공유제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근무 시간을 조금 늘리는 대신에 하루를 덜 일하는 주 4일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당연히 유연하게 변경할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주 5일 40시간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일하자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언제 정착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냥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전혀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1935년에 국제노동기구 노동협약 체결 이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16년이니까 80년 전에 정착된 그 제도를 아직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뭐 이제 인터넷도 발달했죠.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근무제가 앞으로 지속된다?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 힘든 미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뭐 미국의 아마존, 영국의 버진그룹, 또 일본도 하고 있어요. 도요타, 유니클로 같은 해외 기업뿐만이 아니라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투어, 그리고 앞으로 하나와 롯데 등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거나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8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면 이젠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하는 그 시간이 적잖아요. 네. 프랑스는 한 35시간. 네네. 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시행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유연 근무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네. 열심히 일해서 돈만 많이 버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 가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여행도 가고 여가 시간도 갖고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좀 특히나 밀레니엄 세대, 젊은 세대일수록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 가치관에 적합한 게 아무래도 유연근무제에 도입이 되겠죠.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공유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기업 문서를 언제 어디서든 열람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메일이라든지 화상통신 회의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이유로는요. 미래 사회의 업무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랑 다른 거긴 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들과 경쟁을 내면 창의성인가요? 맞습니다. 창의성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처럼 사람들을 오랜 시간, 주 5일 40시간 붙잡아두고 야근시킨다고 창의성이 나오냐? 안 그것은 나오죠.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도 다를 수 있을 거고 노동 시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역시나 구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구글의 근무 문화가 나옵니다. 골자는요. 최고의 직원을 뽑아놓고 그들을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면은 그들이 알아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위계질서 딱딱하게 그냥 쳐박아두고 이렇게 일시킨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요. 경기 침체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연근무제를 넓게 보자면은 일자리 나누기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자리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근무 시간을 좀 줄이게 되고요. 임금도 조금 삭감을 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물론 임금을 줄일 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노사가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기업이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량 실업, 대량 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잘 협상을 하게 되면은 해고 대신에 임금 좀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 직원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요. 옛날이요. 사실 1993년 폭스바겐에서 31,000명을 해고하는 대신에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임금 20%를 삭감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대량 네.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국내에서는 인천의 목재 전문 기업이에요. 선창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무 교대조를 2인 2교대에서 그러니까 2조 2교대에서 네. 3조 3교대로 이렇게 분할을 시켰고요. 12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임금도 살짝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요. 오히려 정규직 80명을 더 고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학자 중에 제러미 리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앞으로 미래 고용의 모습이다. 일하는 문화의 모습이다라는 얘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직원이나 기업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중간중간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연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장점이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연 근무제의 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유연근무제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너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 보이세요. 네.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사실 어디서든 제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유럽 여행 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제약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메리트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의 확장, 성장도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양육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때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부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그 부담이 살짝 줄어들 수는 있겠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연근무제를 선택해가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실 평일에 시간을 더 낼 수 있다라면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유연근무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산율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또 그 밖에도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정해준 원격 근로지가 있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원격 근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집 가까운 곳에. 거기에 출근하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좋네요. 시간 아끼죠. 교통비 아끼죠. 더 좋은 거는
사실 출퇴근하면 힘들잖아요. 아, 왕복 한 2-3시간 하면은 일하기도 전에 진이 그러니까요.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생산성까지 아무래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수적인 효과 누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렇게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를 늘리게 되면요, 뭐 재택근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료, 장소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두고 한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150개 기업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어땠는지.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92%가 이직률이 줄어들었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무려 92%입니다. 네. 그리고 우수인재 확보가 87.3%라고 하거든요. 뭐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뭐 그거는 제가 잘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유연 근무제의 한 뭐 부분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네, 물론 단점도 장점만큼 많다고 생각도 그래요? 드는데요. 많아요? 네. 일단 유연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적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연근무제를 더 일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주구장창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일하고 네. 주말까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특히나 유연근무제 그리고 앞으로 직장 문화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네. 근로 시간보다 성과와 결과가 훨씬 중요해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한 직원이 성과를 잘 못 낸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택근무라는 것이 네. 딱 보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쉬는 것도 아닌 그러게요.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주부님이 여성분이 집안에서 양육과 일을 같이 하신다 하시면은 애보다 일하시다 이러면은 정말로 오히려 더 바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가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을 다들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일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유연근무제로 조금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9시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거래업체와의 관계가 조금 소통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근무 형태가 아무래도 주 5일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확실한 미래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워낙에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솔루션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사람의 컨설팅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곽강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뭐 이런 뭐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뭐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시범 시행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뭐 신기한 뭐 기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이런 방식까지도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